오늘 유연함의 힘이라는 책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릿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릿 혹시 아시나요? 끈기, 열정 이런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책이었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하겠다. 이게 그냥 어쩌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처음에는 이 책을 좀 망설였거든요. 근데 코칭적으로 좀 해석하면서 보면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칭으로 고객의 유연함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해야 할 일도 넘쳐나고, 저도 비슷하죠. 해야 할 일이 넘쳐나고, 개인적으로 극복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하고, 또 가정에서도 많은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제가 일하면서 집단 상담하면서도 여러 감정을 막 느껴요. 그러면 제가 뭐 연구소 차원에서 또는 코치로서 코칭의 차원에서 성장해야 되는 뭘 성취하고,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하나 세팅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고 이렇게 뭔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도 분명히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뭔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꽤 있어요. 뭔가 많은 태스크들이 계속 주어지는데 기존의 나로서는 이 태스크들을 유연하게 잘 이겨내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책이 주는 어떤 인사이트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특히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리더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일의 성취와는 별도로 개인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뚫고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그럼 개인이 성장해야 되는 이 부분을 유연함의 스케일, 유연함의 목표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예요. 책의 핵심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에 표시해드린 것처럼 6가지 단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술직의 연구원이었는데 임원으로 승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원으로 승진을 하면 기존에 내가 기술적인 연구만 열심히 하면 됐던 거에서 멈추지 않고 팀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소통도 해야 되고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고 새로운 기회도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역할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나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6가지 단계를 잘 보시면 이 책의 그 전체적인 핵심을 꿰뚫어 보면 첫 번째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새로운 태스크를 봤을 때 내가 어떤 유연함으로 전환해야 되는지를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목표를 잡는 건데 이거를 나는 이런 리더가 되고 싶어 라고 희망하는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당신은 너무 옹고집이고 당신 의견만 중요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요 라고 피드백으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면 내 부족함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부족함을 전환시키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부족한 거를 전환시키고 미래에 내가 희망적인 이걸 호남 목표라고 부르거든요. 호남 목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건 1단계는 현재의 태스크에서 나의 현재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걸 전환해서 극복해 갈 수 있는 유연함의 목표를 잡아라. 이게 첫 번째고 목표가 잡혔으면 내가 어떤 상태로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했으면 뭐 실험하라는 거죠. 기존과 다르게. 왜냐면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다람쥐 10바퀴를 돌면 당연히 변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그죠? 실험을 다양하게 해보고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행동을 하라는 거. 실험을 했으면 사람들한테 피드백도 받아보고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이 행동이 어땠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 결과가 나타나는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보기도 하고 그 다음 체계적으로 내가 한 실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안 좋았는지 성찰을 하고 유연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다양한 실험을 하게끔 하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고 체계적인 성찰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실험을 다시 계속적으로 이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런 1번에서 4번까지의 유연함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상황은 나에게 학습을 준다, 배움을 가져다 준다. 이건 나에게 모험이고 나한테 좋은 거다라는 성장 마인드셋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스트레스랑 그 다음에 상처랑 어려움을 감정을 조절해 가면서 극복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유연함의 기술의 6단계는 뭘 우리한테 알려주냐면 한 개인이 맞닥뜨린 여러 어려움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이 과정에서 코치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코치는, 한 개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직된 자기라는 체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다양한 태스크들이 도래했는데 그냥 옛날에 했던 방식을 답습하려고 해. 유연하게 뭔가 목표를 전환시키지, 그러니까 내가 뭘 성장해야겠다는 목표 전환을 못해요. 만약에 코치가 있다면 이분이 지금 현재 상황도 보게 만들어주고 다양한 태스크들도 현실적으로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직된 걸 어떻게 유연함으로 바꿔야 될 것인가를 코치가 도와줄 수 있어요. 2번도 보시면 그러면 고객이 새로운 전환 목표, 이걸 전환 목표라고 해볼게요. 내가 지금 뭔가 잘 안 되거나 고통에 빠져 있는 걸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표를 코치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건, 기존의 방식을 동일하게 하지 마라. 다양하게 실험을 해봐라. 그래서 여러 자극을 줄 수 있죠. 기존에 했던 방식과 다르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촉진. 그러면 이 도움을 받아서 고객은 대인관계에서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내가 먼저 가서 인서도 해보고, 그 다음에 개인 면담에서 상대의 솔직한 의견도 들어보고, 전에 안 했던 행동들을 자꾸 시도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도 그냥 혼자서는 그런 행위들 자체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혼자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코치가 자극을 주는 거죠. 지금 한 행동을 우리 팀원들한테도 가서 따로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또 회식하면서도 피드백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그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쫙 펼쳐놓고, 여기서 뭐가 효과적이고 아닌지를 코치인 저와 같이 검토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또 이게 좀 잘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편한 대로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라고, 그리고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꾸 약해지잖아요. 자꾸 퇴행하려고 하고. 그럼 코치가 여기서 코치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은,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인생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 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다양한 스트레스들을 조절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파트너 역할. 그러면 1번에서 6번까지를, 이 책은 개인이 성장해야 되는 어떤 6단계라고 설명을 했지만, 코칭적 시각으로 보면 이 하나하나를 파트너가 옆에서 지원해주고 촉진해줄 수 있는 그런 세팅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수잔 애쉬포드라는 사람은 리더들을, 주로 이제 기업의 CEO들이나 리더들의 변화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건데, 그 이야기들을 코치가 받아서 코치의 실제적인 행동에 접목해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기업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개인의 삶을 살든 두 가지 유형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내용 중심 목표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는 유연성 목표예요. 구분을 해보자면 여기 비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엘이 새로운 중책을 맡았어요. 뭘 맡았냐면, 사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새로 구축해야 되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사내 혁신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직원들하고 면담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잘 구축하는 내용 중심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구분해 보세요. 뭔가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내는 내용 중심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행위를 인사위원회를 구축하려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BL 당신은 너무 철옹성 같다, 이런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빴지만 뭔가 칭찬이 아니고 날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근데 유연성 목표로 잡아보려고 이제 BL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철옹성 같다는 이미지를 가지고는 인사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쌓아온 이미지와 다른 실험적 행동을 해서 좀 뭔가 정이 있고 따뜻한 인상으로 내가 좀 바뀌도록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목표를 유연성 목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이것도 코칭적 관점에서 목표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코칭적 관점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다루거든요. 내용 중심 목표를 뛰어난 결과가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하는 역할도 코치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적인 성취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껍질을 깨고, 자기의 딱딱한 껍질을 깨고 성장해야 되는 개인적 목표를 이뤄갈 수 있게 돕는 역할도 코치들이 도와줄 수 있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거는 실험하라예요. 실험하라는 얘기는 과거와 해온 행동과 다르게 하라. 이 책의 비유는 이런 비유가 있어요. 손에 익지 않은 열쇠꾸러미로 자물쇠를 딴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물쇠가 열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보고 열쇠를 돌려보는 행위가 바로 실험인데, 실패할 때마다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니까 자물쇠를 계속 실험할 때마다 이제 올바른 자물쇠를 찾아가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실험은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복잡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 이게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으로 도전을 해보면서 거기에 맞는 열쇠를 찾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까르마라고 하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어떤 강한 틀을 이번 생에 깨고 나오려면 죽음을 불사하는 어떤 상황을 극복해내야 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이 책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어떤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냥 기존의 쉬운 방식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오랫동안 나를 올가매고 있었고 이걸 정말 깨고 싶다면 이 미친 스승님아라고 얘기할 정도의 강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의 이 메시지는 강하게 실험하라예요. 그동안 안 해본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라는 거죠.